안녕하세요. 어쩌다 경제입니다. 자, 오늘은 다음 주 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이슈죠. 바로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시장이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 주엔 또 이 고용보고서라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음 주 금요일이죠. 이 보고서 하나에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 시선이 다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이 숫자들이 앞으로 금리 방향이라든지 또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오늘 그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. 네, 그러겠습니다. 그럼 일단 이 미국 고용보고서라는 게 대체 뭔지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? 이게 무슨 학교 성적표 같다고도 하던데요. 네,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.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데요. 말 그대로 미국 전체 고용 성적표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. 공식 명칭은 The Employment Situation이고요. 고용 성적표. 네,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축, 그러니까 물가, 즉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. 아, 성적표에도 국영수 이런 주요 과목이 있듯이 이 보고서에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지표들이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오, 세 가지요? 뭔가요? 첫째는 비농업 고용지수, 영어로는 NFP라고 하죠. NFP. 네, 농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 혹은 줄었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미국 경제가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는지 그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뭐랄까, 거대한 공장에서 직원을 얼마나 더 뽑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아하, 경제 엔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 게 보는 거군요.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? 두 번째는 실업률입니다.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?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합니다. 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고요. 그렇죠.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낮아도 마냥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.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너무 오를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. 아, 그런 면이 있군요. 그래서 세 번째 지표가 중요해지는 거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세 번째가 바로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.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이게 너무 빠르게 오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, 즉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중앙은행, 그러니까 연준이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. 그렇죠. 알바 시급 오르면 사장님들이 메뉴 가격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. 네,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하, 그럼 이 세 가지 숫자,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, 실업률, 시간당 평균 임금,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시장은 결국 뭘 알고 싶어 하는 건가요? 딱 하나잖아요.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거죠. 정확합니다. 시장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골디락스입니다. 골디락스요?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금발머리 소녀 이름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영국 전래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따온 말입니다. 오, 경제용어 설명 시간인가요? 재밌네요. 네, 그 동화에서 소녀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의 죽을 골라서 먹잖아요. 네네, 기억나요. 그것처럼 경제도 너무 뜨겁지도, 그러니까 과열돼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, 즉 침체에 빠지지도 않은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바로 골디락스라고 부릅니다.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과속도 아니고 정체도 아니고 딱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죠. 아하, 딱 좋은 상태. 그럼 시장은 다음 주 고용보고서가 이 골디락스처럼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. 이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. 여기에 더해서 고용시장도 과열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확 식어버린 것도 아니다. 이런 확인이 필요한 거죠. 그럼 시나리오를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. 예를 들어서? 네, 한번 생각해보죠. 시나리오 1.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좋고 실업률은 더 낮아지고 심지어 임금까지 막 빠르게 오른다. 이러면 경제 너무 뜨거운데? 과열 아니야? 하는 걱정이 나오겠죠.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는 좀 힘들겠다. 이렇게 해석돼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군요. 그럼 반대로 너무 차가우면요? 시나리오 2. 고용이 확 줄고
실업률은 오르고 임금 상승세도 꺾인다. 이러면 당장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? 하는 불안감이 커지겠죠. 물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은 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니까 시장은 역시 불안해할 겁니다. 아,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. 그럼 역시 제일 좋은 건? 시나리오 3, 바로 골디락스죠.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임금 상승세는 좀 둔화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물가 걱정도 좀 덜고 경기 침체 걱정도 줄어드니까 이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? 하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군요. 현재로서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이 세 번째 시나리오 골디락스를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겠네요. 네,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. 지난주 물가 지표도 그렇고 좀 그런 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.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요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 본 것처럼 미국 고용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나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 발표될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더 궁금해진 경제 용어나 다른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네, 저희 어쩌다 경제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경제 이슈들도 여러분께서 아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고용지표가 후행적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. 이미 벌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요. 앞으로의 방향은 또 다른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경제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느껴졌던 분들이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듣고 이제 경제 뉴스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. 네, 그게 저희 목표죠.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어쩌다 경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